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1월 5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요 뉴스인데요. 첫 번째 뉴스는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한다. 그런 지금 설이 나돌고 있죠. 중국 쪽에서 미중 무역 협상 사인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고 그럽니다. 칠레 쪽에서 에이펙 회담이 취소가 됐죠. 그러면서 만나기가 어려워지니까 직접 미국으로 방문을 하겠다는 건데요. 뭐 미국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다만 미국에서는 조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온도차가 있어요. 결국은 중국은 뭐 완전히 해소가 된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미국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약간 좀 그 압박을 하고 있고요. 언제 틀어질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도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이게 협상을 바로 어느 정도 좀 사인을 해주느냐 아니면은 뒤집고 다시 계속 으르렁거리느냐 어느 게 본인한테 유리할지를 계속 따지겠죠. 최근에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죠. 뭐 경제 흐름도 좋고 주식시장도 좋으니까 그냥 호호하하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사인을 하더라도 뭐 크게 엄청나게 뭐 전부 완벽하게 다 해소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분에 대한 그 정도 뭐 어느 정도 에, 합의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큰 호재는 아닌데 단기적으로 어쨌든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이걸로 울고 먹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걸 활용을 하면서 지수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환담을 했다.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어제였었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뭐 자연스럽게 만난 자리에서 11분 정도 환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온도차가 있어요. 정부에서는 뭐 엄청나게 뭔가 성과가 나온 것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청와대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본 쪽에서는 또 그 뭐 고노 관방장관이죠. 그쪽에서는 뭐 그냥 형식적인 뭐 그런 거였다. 그래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뭔가 나온 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크게 뭔가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요. 결국은 한국에서 고개를 숙여야 되거든요. 한국에서 고개를 숙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 좀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면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소미아도 다시 계속 뭐 유지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수출 규제도 다시 풀어질 수가 있겠죠. 한국이 숙이고 들어가면 일본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과연 그렇게 할지, 물론 이제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나 외부적인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미국의 거의 협박에 가까운 그 압박을 과연 정부에서 받아들일지 그게 관건이죠. 그런데 뭐 정부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조건 둘이 잘 지내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중국, 러시아, 북한 뭐 사방이 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은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하고 일본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요.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게 한국한테 뭐 악재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참 그 한심한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들으나 마나한 소리고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미국이 만약 이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게 되면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측면에까지 불거지면은 한국 경제는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간과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잘 해소가 돼야 한국도 좀 고비를 어느 정도 좀, 뭐 한고비 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게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낙연, 차기 대선 지지율 1위 소식입니다. 일각에서는 조국 지지율이 이낙연한테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죠. 왜냐하면 전부 다 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조국이라는 사람을 지지했던 게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이낙연 총리한테 당연히 갔겠죠. 그런데 중도 같은 경우에는
조국이나 민주당 쪽에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한테 가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이낙연 총리 지지율이 조금 오르니까 그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뭐 이낙연 총리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사람만 놓고 봤을 때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이제 이게 아직 대선까지는 멀었지 않습니까? 긴 레이스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지율이 뭐 2배, 3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겨우 3%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고요.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테마주 활용하자.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뉴스는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장 분석 등락 결과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고요. 추가 상승 후에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고요. 하락 전환했다가 상승 양봉 마감했어요. 코스닥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등락 원인을 보면 코스피는 삼성전자 해외 증시 수급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삼성전자가 초반에 흐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중반에는 미국 선물 그리고 중국 시장이 개장하면서 중국이 계속 상승했었죠. 그런 것들에 탄력을 받아서 지수가 초반에는 지지분열했어요. 그러다가 중국 시장, 미국 선물 때문에 좀 강하게 가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오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는 흐름,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해주는 흐름, 이게 지수의 우상향 흐름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코스피 흐름 따라갔고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업종이 오늘 탄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영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특이사항을 본다고 하면은 코스피는 건설업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2140을 넘어갔죠. 그리고 자, 코스닥도 보실까요? 코스닥도 또 상승 마감했어요. 코스닥은 제약업종이 좋았어요. 제약이 3% 넘게 상승했고요. 그리고 바이오, 기타 쪽에도 보면 3%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분봉을 보면은 자, 일분봉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또 기타 그리고 제약 엄청나게 강했지 않습니까? 초반에 약간 조정을 받다가 갔는데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그대로예요. 초반에 조정을 받고 결국은 제약, 바이오가 가니까 가는 그런 흐름 정도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굉장히 강했죠. 자, 코스피는 초반부터 그냥 쭉 상승했는데요. 초반에 지지부진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 초반에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되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좋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결국은 같지 않습니까? 자, 초반 흐름이 삼성전자가 결국은 꺾이지 않으니까 그냥 쭉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대부분 업종이 좋았습니다. 4대 업종이 좋았는데요. 자, 화학 강하죠. 철강금속 그리고 전기전자 운송장비 다 강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고요. 자, 금융업종 시가총액 많은 금융업종까지 강했습니다. 대형주들이 특히 중반에 흐름이 좋았어요. 이게 수급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흐름이 좋았는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보시면은 코스피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죠. 그러면서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시간대별로 보면은 선물 쪽에서 매수를 쭉 초반 이후에 해주는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매수를 장중해주는 흐름 때문에 지수가 갔고요. 코스피 지수 수급은 어떻습니까? 계속 매수했죠. 뭐 장 마감 후에 이렇게 매수한 거 빼더라도 흐름이 괜찮았어요. 2,000원 가까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도 막판에는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이 1시 40분 이후에 갑자기 지수가 급등이 나왔었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분봉 한번 보시면요. 예, 여기 있네요. 자, 오늘 1시 후반부터 갑자기 이렇게 좀 치솟았죠. 이때 흐름을 만들었던 게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에서 같이 매수가 들어와지면서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흐름 자체가 괜찮죠. 외국인들이 코스피 매수를 해주고요. 선물 쪽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다음 주가 만기주죠. 만기주라는 게 변수인데 아무래도 단기 수급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만기주에 한번 또 쳐올려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꺾이느냐 꺾이지 않느냐. 어쨌든 오늘은 이 수급적인 흐름 그리고 해외 증시
오늘 보면은 장중의 흐름이 좋았어요. 미국 선물이 흐름이 강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플러스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시장이 오늘 개장하고 나서 쭉 저올러주면서 특히 이제 오전에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그리고 크게 꺾이지 않는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결국 0.5% 정도 상승으로 마감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미국하고 뭐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괜찮죠. 그런 것들이 흐름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이라고 하면은 오늘 코스피는 건설. 네, 건설이 강한 흐름인데요. 뭐 특별한 흐름은 없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조금 종목들이 움직인 그런 상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제약 그리고 바이오 바이오가 움직였다는 것이죠. 제약 바이오가 움직이는 흐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약이 역시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움직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인 흐름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상태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가 이름이 바뀐 거죠. 이 종목은 보유자는 홀딩에 매도하시기 바라고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꺾이면은 그냥 같이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고요. ABL 바이오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해도 됩니다. 바이오가 단기에 괜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화면 보실까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자, 보시면은 단기 흐름이 괜찮아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은 그냥 던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수도 여기서 뭐 크게 꺾이지만 않으면 종목의 흐름이 좋으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더 탄력이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더 위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크게 기대하지는 말고요. 대신 그런 건 있어요. 여기서 꺾이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꺾였을 때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지수 꺾이면서 특히나 같이 꺾였을 때는 그냥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엄청난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ABL 바이오는 지금 단기적으로 다시 최근에 좀 저점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위에서 가지고 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정 받았을 때는 없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뭐 분할 매수하시면은 매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없는 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수 전망인데요. 지수의 추세에 대해서는 생각이 여전해요. 이게 추세적으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기관의 레포트를 보니까 연말에 2200까지 간다 그런데 2200까지 지금 50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뭐 충분히 갈 수도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그동안 미국이 워낙 같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에 따라서 간 건데 미국이 연말에 뭐 산타랠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따라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고요. 지소미아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변수고요. 지소미아가 연장이 안 되면은 상당히 불안한 흐름이에요. 그때는 지금 단기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지수는 갈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추가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지수 한번 다시 보실까요? 코스피가 결국은 오늘도 상승했던 게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라기보다는 단기 탄력이 좋다는 거예요. 단기에 탄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어가는 정도예요. 수급이 오히려 따라가는 정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더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곧바로 꺾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은 2170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2175 정도 그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버티거나 꾸역꾸역 가면은 이 정도까지는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곧바로 꺾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은 뭐 고점을 찍었다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니까 조금 더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꺾인 고점에서 뭐 최소한 20포인트 이상 꺾였을 때 그때 고점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지. 뭐 단계 조금 살짝 뭐 5포인트 10포인트 조정 받는다고 해서 고점 확인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단기적으로
흐름 자체가 그렇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선물 쪽에서 흐름을 보면은 한 번 정도 지금 이제 이미 쳐 올렸지만은 한 번 정도 지금 만기주가 다가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더라도 쳐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소한 버틸려고 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하게 꺾이지 않으면은 고점은 단기 고점은 확인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더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고점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2175 정도까지 오면은 그때는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최소한 단기 고점을 기록하고 꺾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겠죠. 지금 지수를 끌고 온 게 결국 미국 시장 아닙니까? 미국 시장의 흐름 그리고 이제 뭐 수급의 동향이나 여러 가지를 믹스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국은 뭐 이게 지금 지소미아 이쪽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결국은 단기적인 어떤 그 흐름에 큰 흐름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요인 중에 하나니까, 만약에 지소미아가 연장된다 그러면 그걸 핑계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매수가 조금 더 들어오면서 한번 탁 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제 직전 고점이었었죠. 여기는 이미 고점을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었었던 여기도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그게 확실한 흐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점을 보더라도 이 정도로 본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는 어쨌든 확인을 하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응 전략입니다. 역시 강한 종목군 단기 매매 반복하는 게 제일 낫다고 보고요. 최근에 뭐 바이오, 화장품, 그리고 또 몇 가지 테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복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을 접근을 하시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생은 일단은 장중에 단타 정도,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방이나 상방이나 단타는 가능하고요. 대신 그런 부분은 있어요. 역시 그 손절이라든지 이쪽은 좀 방향이 틀렸을 때는 짧게 보고 하는 게 맞겠다. 지금 역시 추세적으로 하방을 여전히 지수가 결국은 꺾일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단기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방을 보기에는 확실하게 지수가 꺾였을 때 그때 확인을 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를 보더라도 꺾였을 때는 또 손절은 짧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확실하게 지수가 튀어준다고 하면은 그때는 한번 하방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수가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온 건 사실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 흐름을 봐서는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래쪽은 확인 대응하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추가 반등 가능성은 있다. 거기에 맞게 대응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로는 추세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흐름이니까요. 단타나 단기 매매 뭐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은 다 전달을 해드렸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주식회사 평택촌놈TV 다양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내용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5일 오늘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